저는 엄정에서 한 30m 떨어진 깊은 산골의 기농이라고 해가지고 2003년에 기농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산골농부 김백상이라고 합니다. 뭐 청춘 남녀가 만나면 그저 불꽃이 튀고 연애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뭐 말도 잘못 걸면은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같은 직장 내에 있던 집사람을, 저는 영업직에 있었고 그 사람은 경리직에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돼서 같은 직장에 있다가 나는 또 그 직장을 이제 떠나게 돼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무역회사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후에 어떻게 우연히 또 만나게 돼서 또 연애를 하게 돼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키는 작고 아담한 사람이지만은 잘생겼어요. 예쁘게 잘생겨가지고 우리 그 직장에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는 한복을 입거든요, 여직원들은. 집사람도 그때는 미쓰리인데, 미쓰리도 이제 그 한복을 입고 이렇게 와서 밥을 먹게 되면은 너무 눈이 부시다고 남자 직원들이 잘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예뻤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되시는 분이 탤런트 좀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까지 받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이제 그런데 나가는 거를 갖다가 보수적인 집안이라 이렇게 찬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진출을 탤런트 뭐 연예인이 되거나 그런 건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도시락 싸고 가가지고 이렇게 졸라가면서 갈 때지만은 그때는 좀 그런 시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야 뭐 참 날아갈 것 같고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체구는 작고 그래도 별명이 독일 병장이라고 그랬어요. 독일 탱크라고 그랬던가. 걔 아주 이 강단도 있고 오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걔가 똑부러지게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시집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집안에 많은 보탬이 되고 집안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들만 셋입니다. 걔 이제 처음에 이제 큰애 둘째를 낳고 딸 둘이 상의하기를 딸 하나 더 낳자고 그래가지고 낳는데 또 아들이라 그냥 종쳤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셋입니다. 다 결혼해가지고 셋 다 결혼해가지고 저기 수도권에서 뭐 자기들 아파트 하나씩 만들고 걔 뭐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손주들 한 명씩 있고 그렇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이렇게 소위 뭐 역마살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차에다가 온 가족 다 싣고서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정선 영월 지방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그 동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저희는 그 사람들이 드나들기 전에부터 원시적인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거길 드나들면서 구불구불한 그 강변길을 갔다가 자갈길도 가고 모래사장도 걷고 그러면서 특히 기억나는 게 그 초여름에 절벽에 그 원추리꽃이 피어 있고 강상으로다가 이렇게 해오라기가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이렇게 그 강에 그늘지면서 이렇게 짜지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그런 걸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던 게 지금도 생각나고,
1년이면 그래도 몇 번씩 그렇게 동강을 찾고 그랬었어요. 특히 거기 이제 어라이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큰애 그 휴가 왔을 때 온 가족이 가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지금도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태성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때 당시 시골 그 농촌 실정이라는 게 아주 밥 세끼 먹으면 부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그때니까 그렇게 이제 없는 집에 이제 시집을 와서 그래도 실은 도시 여자거든요. 인천 아가씨인데 그렇게 시골에 시집 와서 물론 이제 내 직장 따라서 생활은 수도권에서 했지만은 그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가면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만면을 이룬 옷을 이렇게 톡톡히 했고 모든 집안 어른들 다 건사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그 상냥하게 대해주고 모든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아주 집안 어른들한테도 귀염을 받고 살림도 참 저 혼자 총각일 때는 맨날 가불해서 쓰던 생편이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내 월급 가지고 살림하고서 애들 키우면서 저축까지 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도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 저는 참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장가를 잘 들었고 그 사람은 시집을 잘못 왔죠. 귀농해가지고 한 4년 정도는 참 기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참 집 주변에 그 산이라는 산, 뭐 들이라는 들 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워낙 그 등산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던 사람이라 같이 이렇게 배낭 하나 올려매고 이렇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잘 지냈고 농사도 저면하게 졌는데 기농 4년 만인가 제가 기농을 2003년 3월 5일 날 했는데 2007년 5월 13일 날에 소위 그 견진 성사를 받고 5월 6일 날 견진 성사 받고 일주일 후인 5월 13일 날 그때 당시에는 엄정이 이제 공소였어요. 공소로 둘이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뜻밖의 그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뇌를 다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참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1년 병원 생활하면서 뇌수술을 4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주치의가 그분들 김영수 안대래라고 그 천주교 신자였었는데 그분이 참 정성껏 치료를 해줬습니다만은 종당에는 퇴원시에 그 형제님 말씀이 인간이 할 거나 다 했다.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집으로 모셔가지고 워낙 거기 지금 사는 소림이라는 동네를 좋아했기 때문에 산골이고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하는 것도 없고 그저 곁을 지키는 것 뿐인데 나머지는 다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로는 제가 돌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사람이 저를 돌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잘 일으켜주고 살림도 잘하고
저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비하면은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늘 빚지고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마운 게 제가 종례에 맞지 않는 그 연재식 레오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하고 한 7, 8년 이렇게 칸타타라는 걸 같이 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수요일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강목도 주시고 그런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늘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13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이정혜 아가다는 집사람은 한 번도 응급실에 안 갔어요. 그 퇴원 당시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데 난 그것이 다 이렇게 뭐 그런 신부님을 비롯해서 자매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그때 당시에는 문학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글 읽고 글 쓰고 뭐 그런 걸 조금 즐겼던 편이라 좀 글을 써서 먼저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것까지는 말고 그냥 나름대로 작품이라도 하나 좀 남겼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늘 저는 집사람한테 빚을 지고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한테도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갚고 좀 하나님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예생을 보내고 싶고 늘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뭐 이정혜 아가들을 예전에 건강무망스러워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십사고 늘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깨어난다면 다시 옛날에 거닐었던 그 동갑가들 한번 거닐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 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시켜줬어요. 그게 좀 여한이 되는데 같이 좀 어디 외국 여행도 좀 가고 그러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칭찬이라 할 것도 없고 그저 제가 할 도리 하는 것 뿐이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람이 나한테 베풀은 거에 대해 보면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빚을 갚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라 뭐 특별히 칭찬하거나 뭐 그럴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딴 건 몰라도 좀 참을 줄 알고 견디면서 그렇게 온 거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좀 끄적거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글 쓴 거를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제가 유언장을 쓴 게 있더라고요. 2018년 1월 1일 날 그냥 내 생각나는데 그냥 막 휘갈렸던 그 유언장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나 혼자 살 수 없고 독불장군 없는 거니까 늘 이웃들 특별히 그 형제 자매들 화목하게 오해 있게 지내고 또 자식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해서 되는 건 아닌데, 가톨릭 신앙을 아들, 자식들, 손자들 다 이렇게 제대로 물려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렵거든요. 나는 가까우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왕왕 있는 거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이 각자 그 나름대로의 그 개성도 있고 인격도 있는 인격체인 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늘 인정해주면서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언행을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을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마음 헤아리기 공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면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형제지간에도 화목하게, 이웃간에도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사랑이니까요. 아이고, 얘들아, 다들 사랑한다. 김혁준, 라파엘, 김현준, 가브리엘, 김효준, 미카엘, 그리고 우리 손주 혜연이, 태린이, 로이 다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 다 사랑한다. 그리고 늘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